안녕하십니까. 저는 윤동빈입니다. 40대 애기 아빠고요. 먼저 제가 얼마나 축구에 미쳐있는 사람인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일단 2006년부터 지금까지 5번의 월드컵을 모두 현지에서 직관하고 있고요. 일단 2006년도에는 제가 대학교 2학년생이어서 그때 뭐 유니폼 살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가지고 한복으로 제 유니폼을 만들어서 입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좀 그때 화제가 돼서 당시에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느낌표에도 나오고, 그때 승리한 이후에 프랑크푸르트 레머 광장에서 막 엄청 광란에 미쳐서 저희 동기들이랑 남아공에서 다시 만나자면서 막 다짐을 했거든요. 근데 막상 4년 뒤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남아공 월드컵을 갈 때가 되니까 다른 친구들도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 K리그 명예기자나 그런 알바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, 용돈으로 보러 갔었거든요. 그때 왠지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것 같아서 16강 티켓까지 다 끊어놨었거든요. 근데 그때 16강 진출하는 것까지만 보고 우루과이와의 16강전을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. 제가 그때 언론사 기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신문사에 인턴 기자를 지원을 해놨었는데 그게 합격을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. 그 예비 소집 날짜가 딱 그 16강전 전전날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그 16강전 티켓은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못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리고 2014 브라질 월드컵은 제가 기자가 된 이후에 취재로 갔던 대회인데 8강부터 제가 브라질에 현지에 가서 결승까지 보고 왔었는데 당시에 메시의 눈물이었죠. 메시가 준우승에 그치면서 이 브라질의 엄청 또 텃세가, 그때 독일이 우승하는 것보다 이웃나라 라이벌인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는 게 더 꼴보기 싫었나 봐요. 자기들의 그 축구의 성지 마라카낭에서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에 우승컵을 안기는 거를 보기 어려웠는지 막 현장에서는 막 독일 응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런 그 브라질의 텃세 때문인지 메시가 눈물을 삼켰던 그 결승전, 독일이 통산 4번째 월드컵 우승을 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직관한 경험이 있습니다.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은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, 황희찬 선수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취재하면서 제가 진짜 희찬이 첫 월드컵은 꼭 직관을 가고 싶어서 그때 사회부에서 이제 경찰서 출입하면서 사건 기자로 일할 때였는데, 그때도 휴가를 내고 가서 러시아에 가서 희찬이의 월드컵 첫 데뷔전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제가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만삭인 상태였는데 그래도 와이프한테 이거 내가 계속 가던 건데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더니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지금도 정말 고마운데, 그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서 손흥민과 황희찬의 그 역사적인 역전승과 결승골을 본 게 지금도 정말 뿌듯하고, 그리고 학생 때 없는 용돈 탈탈 털어서 모아가지고 봤던 경기는 0506 시즌 바르셀로나랑 아스날이랑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었거든요. 그때 정말 뭐 메시가 쪼레비어서 뭐 후보로나 경기 이렇게 좀 나올 때쯤, 그때 호나우딩요가 막 날아다닐 때 그 우승 경기 봤었던 기억이 있고, 또 뭐 AC 밀란과 인터 밀란의 밀란 더비, 그리고 AC 밀란과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4강전,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 고향이 충북 제천인데 제천에 아직 연고 팀이 프로팀이 없어요. 그래서 제 고향에 프로팀이 생기기 전까지는 강팀이 그냥 내가 응원하는 팬이다라는 마음으로 뭐 전북현대가 우승을 할 때 역사를 써내려갈 때는 전북현대 정말 좋아하고, 해병대 출신들은 다 포항이 제2의 고향이잖아요. 그래서 포항 스틸러스도 정말 뭐 너무 좋아하고, 또 포항과의 또 인연이 있습니다. 제 해병대 병 1037기 동기가 김원일인데, 원일이가 울산 현대를 상대로 역사적인 버저비터 골을 넣으면서 우승을 결정지었던 그 시즌에 제가 그때도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다시 오랜만에 해우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종종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됐고, K리그도 현장 많이 뭐 유명한 경기나 스토리가 있거나 그런 선수들 경기들 종종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좀 제 스스로 성덕이라고 생각하는데, 이제 제가 축구에서 성덕이라고 하면 한 3단계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재미로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. 일단 1단계 가장 어려운 거는 이 가레스 베일처럼 자기가 축구를 엄청 잘해가지고 자기 우상이랑 같이 한 팀에서 선수로 같이 뛰면서 챔스 트로피도 들어올리고 막 그렇게 같이 생활하는 게 이제 제일 성공한 성덕인 것 같고, 두 번째로 어려운 성덕 2단계는 자기 자녀를 축구를 시켜서 자기 자녀가 축구를 엄청 잘해서 막 그런 거를 보러 따라다니는 그런 사커 대디가 되는 게 두 번째로 어려운 성덕인데요. 그리고 세 번째 성덕 3단계는 뭐냐면, 이 자기가 축구 기자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서부터 진짜 얘 좀 나중에 잘할 것 같다는 선수를 눈여겨봤는데 그 선수가 진짜 잘해서 막 해외 클럽에도 가고 그 월드컵에서도 막 뛰고 하는 거를 갖다가 보는 겁니다. 이건 그래도 앞에 2개보다는 좀 쉬울 것 같지 않나요? 왜냐면 앞에 2개는 진짜 자기가 막 피땀 흘려서 엄청 노력해야 되는데, 축구 기자는 그래도 앞에 2개보다는 좀 더 되기 뭐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그게 성덕 3단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3단계는 이렇습니다. 그게 앞서도 얘기했듯이
그 황희찬 선수가 포항제철고 2학년 때 제가 기사를 썼는데 그게 아마 메이저 언론에서 처음으로 다뤘던 기사일 거예요. 그래서 희찬이 아버님께서도 계속 희찬이의 이제 든든한 형처럼 있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고, 그리고 2018 그 러시아 월드컵 들어가기 전에는 희찬이 어머니랑 희찬이 누나랑 같이 막 식사하고 같이 경기 보러 들어가고 했었거든요. 제가 진짜 이 선수 진짜 나중에 잘 될 것 같은데, 근데 그 선수가 월드컵에 실제로 데뷔하는 거를 봤던 정말 제가 성덕 모먼트를 느꼈던 순간입니다. 제가 이 채널명을 윤동빈의 라커룸으로 지은 이유는 제 첫 코너명이 축구 유니폼 인문학이거든요. 축구 유니폼을 가지고 그 당시의 시대상이나 뭐 역사적인 사건, 뭐 체육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어서 제가 축구 유니폼 인문학이라고 지었는데, 그리고 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모아온 축구 유니폼이 한 300여 벌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그 300여 벌들 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시대상이나 그런 인문학 같은 이야기를 할 예정이어서 이 컨셉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라커룸처럼 좀 꾸몄는데, 뭐 축구랑 인문학이랑 뭐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, 축구가 진짜 오래됐잖아요. 그래서 뭐 한 100년 가까이 됐고, 그리고 또 지구촌에서 가장 널리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고, 그리고 단일 종목 세계 선수권으로 열리는 월드컵이 거의 다른 종목들 합쳐서 모두 열리는 그 올림픽과 맞먹는 정도의 위상이고, 그래서 그 사이에 한 100년이라는 역사 동안 뭐 유럽이나 남미의 그런 각 지역의 클럽들의 응원과 유니폼, 엠블럼, 그 팬들의 문화에 역사적인 이야기들, 문화 코드들이 정말 많이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고, 나름 이렇게 축구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것들 위주로 모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1986 멕시코 월드컵부터 지금까지 총 10번의 월드컵이 열렸는데, 그 10번의 월드컵 중에 한국팀 유니폼 10벌, 그 다음에 월드컵 우승팀 유니폼 10벌이 다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콜렉션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서 뭐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본 적이 없고, 특히 그 한국팀 유니폼 10벌이 다 한 자리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 3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, 유명하신 축구 수집가 이재영 이사님이랑 그 축구회관 1층 박물관, 그리고 저희 집 이렇게 제가 3군데로 알고 있는데, 혹시 뭐 가지고 계신 분 계시다면 인증샷 저한테 보내주시면, 이메일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수정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선수별 콜렉션으로는 일단 제가 본격적으로 축구에 빠지게 됐던 브라질 호나우두 콜렉션이 거의 다 있는데, 지네딘 지단의 또 콜렉션이 거의 다 있고요. 21세기뿐만 아니라 축구사에 영원히 남을 2명의 레전드 시대를 우린 또 지금 이 막바지에서 살고 있잖아요. 그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 유니폼들도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한국 선수로는 일단 해버지 박지성 유니폼 거의 다 있고요. 교토 퍼플상가 시절부터 다 있고, 물론 뭐 손흥민 저지 데뷔 시즌서부터 다 있고요. 또 황희찬 선수 저지도 거의 다 있고요. K리그 유니폼 중에서는 이동국 유니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정환 선수 그 부산 아이콘스 시절의 유니폼들도 있고, 뭐 축구 유니폼 진짜 뭐 왜 모으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, 뭐 모으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기념품 중에 저는 최고의 기념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다들 어디 여행지나 막 추억이 깊은 장소에 갔었을 때 기념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사잖아요. 그 의미가 이 추억과 이 시간을 진짜 오래 깊이 더 진하게 간직하고 싶어서 사는 건데, 축구 유니폼이야말로 진짜 내가 어떤 좋아하는 선수가 생겼거나 좋아하는 진짜 명 경기를 봤을 때 그 유니폼을 입게 되면 내가 마치 그 선수가 된 것 같기도 하고, 그때의 시간을 정말 더 깊이 간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계속 모아왔던 것 같고, 첫 코너는요, 그래서 축구 유니폼 인문학인데 1986년 대한민국 홈 유니폼입니다. 김주성 선수 실착 유니폼인데요.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웠고 매물로도 볼 수 없는 진짜 레어템입니다.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김주성 선수 얘기하면은 농구 선수 김주성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런데 진짜 김주성 선수가 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레전드였던 안정환 선수의 우상이었거든요. 안정환 선수가 그 은퇴를 할 때에도 김주성 선배를 보면서 축구를 처음 시작을 했었다라고 막 얘기도 했었고, 진짜 그 정도로 한국 축구의 레전드고, 그리고 역대 한국 축구 꽃미남 계보의 시조새 같은 선수입니다. 이 유니폼으로 일단 시작을 할 거고요. 1970, 80년대가 아시다시피 군사 정권이
사회, 경제, 문화 모든 면에서 북한을 이기는 게 지상 과제였거든요. 그 학교의 커리큘럼에도 교련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 있었고 정말 그런 엄중한 시기였는데 이제 1980년대에는 민주화 요구가 정말 거세지다 보니까 그런 국민들의 불만을 좀 완화시키거나 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3S 정책이라고 하죠. 그 3S 정책의 일환으로 이 프로스포츠를 출범시키고 했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. 그런 국가 주도로 육성시키는 스포츠 안에서 우리 한국 축구의 레전드들이 묵묵하게 준비를 하다가 이 11회 연속 진출 신화의 첫 발이었던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진출을 이루게 되는 거죠. 그때 그런 어떤 시대상이나 배경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. 우리나라의 굴곡진 현대사와 좀 닮아있고 그런 굴곡진 현대사가 많이 녹아있는 그런 유니폼이고 이야기입니다.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다음번에는 제 정식 첫 콘텐츠 1986년 대한민국 홈 축구 유니폼 인문학 1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